드디어 프리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궁금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손흥민 선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그런데 일단 프리시즌을 얼마 치르지도 않았고 경기도 얼마 치르지 않았지만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에게 부여할 역할은 아마도 지난 시즌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부여했던 역할과는 상이하게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콘테 감독뿐만 아니라 무리뉴, 누누까지 사실 그동안 토트넘의 감독들은 약간 수비적인 감독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가 내려가서 플레이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실 때 이 손흥민 선수가 약간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이 수비 라인을 내려서 수비를 하게 되면 측면 공격수도 당연히 수비에 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팀의 수비 라인이 낮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너무 낮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전방으로 뛰어나가야 되는데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뛰어나가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무리뉴 감독, 누누 감독, 콘테 감독, 특히나 뭐 무리뉴나 콘테 감독은 이 손흥민 선수의 역습에 대한 플레이를 정말 잘 활용했던 기간도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너무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을 많이 한다라는 게 당연히 이 손흥민 선수에게 약간 불편한 지점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가 뭐 호주 국가대표팀으로 친숙한 감독이기도 하고 J리그에서 요코하마 그리고 셀틱에서의 그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행적들을 보면 이 감독은 무리뉴, 콘테, 누누 감독과는 완벽하게 다른 스타일의 감독입니다. 정말 수비 라인이 높은 형태로 경기를 할 때가 많고요. 특히나 이거는 J리그, 뭐 호주 국가대표팀, 그리고 셀틱, 더 나아가서는 이제 멜버른의 감독을 할 때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늘상 이 감독은 수비 라인을 엄청나게 높게 끌어올려 놓고 전방에서 압박을 하고 계속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중요시했던 감독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늘상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잘 풀리면 뭐 지난 시즌 셀틱처럼 공격적인 압박도 열심히 하고 공격적인 플레이도 많이 가져가고 주도권도 가져오고 이런 좋은 경기가 되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는 고꾸라지는 시즌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실점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는 감독이기도 해요. 물론 이런 장단점은 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워낙에 스타일이 확고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위치가 무리뉴나 콘테 감독, 누누 감독 시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지역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플레이하는 빈도가 늘어난다는 뜻이니까, 사실 뭐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볼을 잡았을 때 득점으로 연결하는 능력만큼은 손흥민 선수가 가장 뛰어난 선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뛴다는 건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득점할 가능성도 올라간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가서 플레이를 하다 보면 우려하시는 지점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가 뛰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단 라인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상대 수비 라인도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뛰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비교적 적어지게 돼요. 그런데 전방 압박을 할 때 정말 이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서 하는 전방 압박도 있지만 어느 정도 내려와서 너무 내려가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올라가지도 않고, 일단 상대가 전방 압박을 풀어나올 때가 있으니까 전방 압박을 하는 팀들은 약간 이 중간 지점에서 수비 라인이 형성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리버풀이나 맨시티 이런 팀들을 봐도 전방 압박을 해서 상대의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볼을 빼앗는 것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은 상대팀이 우리의 압박을 풀어나왔을 때 완벽하게 수비 라인을 내리지 않고 어느 정도 라인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이 중원 지역에서 볼을 끊어내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볼을 끊어내면 끊어내는 순간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게 남아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너무 내려가 있는 것보다 약간 올라와 있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내려가면 역습을 할 때 뛰어나갈 수 있는 이 공간은 많아지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런데 약간 올라와 있게 되면 여기서 볼을 끊어냈을 때는 공격수가 스프린트를 통해서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 최적의 거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볼을 끊어내면 끊어내자마자 손흥민 선수가 전력 질주를 하고 뛰어나가는 손흥민에게
패스가 한 번만 들어간다면 손흥민 선수가 너무 많은 거리를 움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뛰어들어갈 공간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적절한 공간에서 침투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의 토트넘은 메디슨이라는 키패스를 잘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추가가 됐거든요. 물론 손캐 조합에서 케인이 손흥민 선수에게 가장 패스를 잘 뿌려줄 수 있는 선수고 최근에 케인이 인터뷰한 거를 봐도 손흥민과 나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이제 움직임을 보지 않아도 어디로 뛰어들어갈지 어디로 패스 올지를 알고 있다. 이런 인터뷰를 할 정도로 워낙 잘 맞는 콤비지만 여기에 더해서 메디슨까지 추가된다. 메디슨이 레스터시티에서 특히나 발이 빠른 선수들과 너무나 잘 맞았거든요. 뭐 제이미 바디나 하비 반스나 뭐 이에나초나 이렇게 발이 빠른 선수들이 전방으로 뛰어들어갈 때 메디슨이 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주는데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 레스터시티의 기록을 봐도 정말 압도적으로 메디슨이 찬스 메이킹과 키패스 횟수에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발을 가진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때 메디슨도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다. 라는 건 이제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 이 토트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케인이 당연히 케인밖에 패스를 뿌려줄 수가 없다 보니까 케인이 볼을 잡는 순간 상대팀 선수들이 케인을 정말 집중 마크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대팀 입장에서는 케인을 돌아서지만 못하게 만들면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든 말든 이 손흥민의 움직임은 정말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 토트넘의 경기 장면들을 보면 손흥민은 뛰어들어가 있는데 패스가 안 와서 손흥민이 뛰어들어갔다가 다시 돌아 나오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랬는데 이제는 메디슨까지 있다 보니까 수비가 분산이 되면서 케인도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케인에게 압박이 쏠리면 메디슨이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고 이러한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약간 라인을 끌어올리는 감독이라는 거. 이 포인트가 손흥민 선수가 침투해서 득점하는 플레이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런 강점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후루아시라던가 아니면 J리그의 경기를 보시거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뭐 나카가와라던가 마르코스 주니오르라던가 이런 약간 키가 작은 선수들을 최전방에 많이 배치를 했었어요. 물론 손흥민 선수는 키가 작은 선수는 아니지만 왜 그랬냐면 셀틱에서도 마찬가지죠. 후루아시라는 키가 작지만 약간 측면 공격수의 유형의 선수를 중앙 쪽에 많이 배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측면을 넓게 쓰는 감독이거든요. 측면을 넓게 쓰면서 일단 수비를 좌우 측면으로 분산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산을 시켰을 때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은 전방에서 버텨주거나 그리고 포스트 플레이를 해주거나 상대 수비수와 몸싸움을 하는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아니라 약간 키가 작지만 재빠르고 민첩하고 공간 침투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을 배치를 해서 공간이 벌어질 때 그 공간으로 많은 선수가 침투해 들어가는 이런 플레이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매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후루아시를 원래 측면 공격수고 재빠른 선수인데 사실 이 선수가 그 스코틀랜드에서도 스코틀랜드 선수들이 워낙에 체구가 크다 보니까 최전방 공격수면 어느 정도 몸싸움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선수가 정말 170밖에 안 되는 정말 단신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최전방 공격수를 맡아서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지점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시즌 손흥민 선수의 역할과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활용하는 방법은 아마도 좌우 측면에 풀백들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뭐 오른쪽에는 쿨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넓게 벌려주면서 상대의 수비를 측면으로 분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손흥민 선수의 뒤에는 이제 우도지라던가 레길론, 포백에 맞는 풀백이 기용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이 우도지 같은 경우에는 우디네스에서 3백일 때 너무나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직선적인 윙백이고요. 공격성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도지의 스피드와 공격성을 활용해서 우도지를 높게 끌어올리고 손흥민은 오히려 약간 중앙 지역에서 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중앙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우도지의 움직임 때문에 상대의 수비가 측면으로 끌려나가는 순간 손흥민이 공간을 향해 침투해 들어가고 침투해 들어갈 때 메디슨이라던가 케인이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뿌려준다.
이러한 공격 패턴이 아마 정말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는 우리가 지난 시즌에 콘테 감독의 전술을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손흥민 선수의 그게 장점인데,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는 볼을 받으러 내려와서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에 등을 지고 볼을 받고 내려와서 상대 수비를 탈압박한 다음에 볼을 끌고 올라가는 이러한 플레이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래도 이 메디슨이라는 선수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라인을 높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으러 너무 낮은 위치까지 내려갈 필요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위에 머무르고 있다가 우도지가 올라오면서 수비수를 끌어당기고,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볼은 메디슨이 내려가서 받아주면 되니까 메디슨이 볼을 받아서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에만 머무르고 있다가 메디슨이나 케인이 볼을 잡는 순간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역할, 자신의 강점만 잘 발휘하면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지난 시즌 콘테 감독의 가장 중요했던 전술 중에 하나가 좌우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였죠. 그리고 그 크로스가 낮은 크로스가 아니라 높은 크로스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크로스를 통해서 케인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제공권을 통해 득점을 만든다. 이런 패턴이 실제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시즌 오영규 선수 때문에 셀틱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 거의 크로스가 높게가 아니라 낮은 크로스가 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이제 애초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중앙 지역에 키가 큰 선수보다 조금은 작고 더 민첩한 선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애초에 크로스를 높게 못 올리는 것도 있긴 했지만,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측면에서 빠르게 돌파를 한 다음에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선수들을 향해서 컷백을 하고 여기서 이제 득점을 만드는 이러한 패턴을 매우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이 좌우 측면에서 왜 컷백이 이렇게 없느냐,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갔을 때 손흥민 선수는 제공권에 장점이 있는 선수가 아니니까 콘테 감독의 이 높은 크로스는 손흥민의 장점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든다 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분명히 낮은 크로스가 많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빈도도 아마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여러모로 생각을 해봤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라인을 높이는 전술이라던가, 그리고 선수의 구성 자체가 메디슨이 추가되면서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때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늘어났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우도지나 오른쪽에 클루셉스키가 측면을 넓게 벌려주면서 공간을 만들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더욱더 많아진다 라던가,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높은 크로스가 아니라 낮은 크로스를 선호한다 등등 여러모로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손흥민 선수가 매우 적합한 선수라는 것은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좋아했던 요코하마에서의 나카가와, 그리고 요코하마에서 셀틱에 있었던 마에다 또한 요코하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에다의 플레이를 좋아해서 셀틱으로 데려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셀틱에서 후르아시라던가 이렇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들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좋아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커리어를 통틀어봐도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들을 사용했을 때 손흥민 선수 정도 되는 클래스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좋아하는 선수의 유형에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커리어 내내 만나본 최고 클래스의 선수다 보니까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리고 다음 시즌에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스타일을 좋아하고 또 손흥민 선수의 이런 스타일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맞다고 할지라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는 손흥민 선수가 매우 중요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콘테 감독이나 무리뉴, 누누 감독 시절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뛰는 손흥민을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